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스포일러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하고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랑 콜리오스 시승기가 최근에 꽤 올라왔죠. 엠바고가 풀리면서 올라온 거고 저도 웬만한 영상은 다 봤는데 부산에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연락도 주고받으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 없으셨나요? 커뮤니티나 아니면 해당 시승기 댓글창 에 보면 댓글 알바라는 말도 등장하고 어딘가 모르게 여론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 뭐 이들이 진짜 정치판 같은 데에서 언급되는 댓글 알바인지 아니면 진짜 르노코리아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이거나 차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정치가 뭐가 됐든 르노코리아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마음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제발 똑바로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자동차판은 정치판만큼 심하거나 그보다 더 심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는 상식적인 인플루언서들, 적어도 저희와 알고 지내는 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대형 자동차 유튜버 분들은 굉장히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분들은 상식적인 이야기도 재밌게, 그리고 가끔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에 따른 주장과 근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취향별로 취사 선택해서 채널을 구독하고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유튜브의 장점 이기도 하고 언론 개혁이라는 주제에서 항상 언급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댓글창은 거의 9할 이상은 정치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랑 콜리오스 시승기가 올라오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인플루언서 분들은 평소 다른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도 취지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액티언이나 아니면 최근에 나온 현대기아차 시승기를 검색해 보시고 그랑 콜리오스 시승기를 검색해 보시면 평균 조회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겠죠. 그랑 콜리오스 시승기 댓글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댓글 알바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댓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고 르노 알바 많다, 르노 카페에서 좌표 찍었다 이런 반응들과 더불어서 댓글 알바 가져와서 현기 알바로 몰아간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마음이 편하다면 현기 알바가 되어드려야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물론 이건 어떤 브랜드든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그랑 콜리오스 시승기라서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기자분이 시승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올라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는데 저희도 비슷한 댓글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반박도 좀 해보자면 논란을 왜 자꾸 끄집어내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바로 잡을 필요가 있죠. 제가 굳이 그 사태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르노코리아 사장의 입장이 시승행사 때 처음으로 나왔고 그 입장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고 르노코리아가 지금은 어떤 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걸 논란을 저희가 마치 끄집어내는 것처럼 말하는 게 신기했고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이 논란에 대해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차도 사주지 말자, 금방 잊으면 냄비 근성이다 이런 여론이 지배를 했는데 시승기가 올라오자마자 확 바뀐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잘 나왔다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 비판한 채널들에 대해서 비난을 이어간다거나 그런 채널은 르노한테 시승 초청을 못 받아서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고 말한다거나 심지어는 입만 살아갖고 오지랖 부린다는 말도 합니다. 다른 채널들 댓글도 보면 뜬금없이 오상욱 선수가 앰버서더라는 댓글도 달리고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분들은 이 논란을 모른다는 말까지 합니다. 아니 그럼 이 논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인가요? 분명 공중파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이걸 다루면서 진짜로 이걸 모르고 있던 분들도 알게 된 거 아니었나요? 이런 댓글들을 보고 흔히 군중몰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군중 심리 이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 시승기에서 칭찬 일색인데 타보거나 말이라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결함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바보 같지 않나요? 차가 안 좋다고 한 적 없고요. 심지어 결함이 있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인 건 차가 좋게 나오면 있던 논란도 없던 게 되나요? 이 댓글이 달린 영상 내용이 어느 정도로 친절했냐면 시승 행사가 시작되면서 르노코리아의 첫 공식 입장을 비롯한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판매량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점이 뭐죠? 그래서 결함은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건 정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을 만든 당사자들보다 시원한 조치를 못한 회사 임원들보다 이런 사람들이 르노코리아를 좀먹는 존재라고 봅니다. 르노코리아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무슨 소문으로만 듣던 댓글 부대도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대중들은 댓글 부대 내지는 알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댓글 부대여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인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문대로 이런 여론이 댓글 부대로 인해서 생겨난 거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건 진짜 회사가 나서서 뜯어 말려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만약 르노코리아 마케팅 팀 직원이었으면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만약 이게 댓글 부대라면 회사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지시를 내리고 발주를 넣어서 그 내용에 따라 댓글을 직원들이 작성하는 거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사가 나서서 뜯어 말려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설문조사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이든 댓글 부대가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저마다 다양하겠지만 각 회사마다 직원과 오너의 역량이 다른 것처럼 이 댓글 부대의 역량에 따라 영향력도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댓글 부대는 굉장히 티 안 나게 좋은 여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고요. 어떤 댓글 부대는 굉장히 티 나게 뜬금없는 내용을 댓글로 달면서 결국은 커뮤니티에서 댓글 알바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르노코리아에서 만약 진짜 댓글 부대를 동원한 거라면 전략을 아예 다시 짜야 할 정도로 성과가 없는 마케팅이란 거죠. 이런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오히려 여론 갈라치기만 조장하는 식의 댓글 내용들은 오히려 그랑 콜레오스한테 역효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댓글 부대가 아니고 르노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그랑 콜레오스를 구매한 차주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론상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저희 채널 영상 말고도 최근에 올라온 시승기 댓글창만 가서 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이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으로요. 만약 제가 차주였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동호회 운영자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회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건 명백한 잘못이고 길게 보면 이런 걸 제대로 잡고 가야 판매량도 늘어나고 점유율도 상승하고 그에 따라 정비 인프라 같은 것도 나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주들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줘야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소문대로 댓글 부대든 아니면 르노 차주든 지금의 흐름대로 댓글창과 여론을 만드는 건 오히려 역효과란 거죠. 만약 이 두 가지도 아닌 다른 제3의 기업에서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라면 그 담당자는 상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여론들 때문에 차가 잘 나왔다는 사실이 더 묻히고 있다고 보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기업이든 군중 여론이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판에도 있다고 하는 게 기업이라고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많은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판 댓글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한다면 익명이라 그렇다 할 정도로 그칠 수 있죠. 아니면 커뮤니티나 정치판에서 언급하는 대로 댓글 알바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것도 아니라면 일종의 군중 심리로 인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면 정치인들한테 비유하면 되는데 정치인들은 폐쇄형 군중 집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으로 밖에 나오면 다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석박사부터 시작해서 교수,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정파에 속한 사람,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면 이걸 폐쇄형 군중이라고 하는데 이 군중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은 개개인보다 떨어집니다. 가끔은 똑똑한 결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폐쇄형 군중이든 개방형 군중이든 개개인보다 멍청한 짓을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이건 뭐 특정 집단이 이상하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군중 심리라는 책을 보면 다 나오는 이론입니다. 정치인들도 보면 누구 하나가 심하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야야 좋은 게 좋은 건데 저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하면서 밀어붙이는 건 정치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식적이고 필요한 일이든지 간에 대부분이 이렇게 한다고요. 댓글 부대, 댓글 알바, 댓글 조작 이런 것들이 실체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확언할 순 없죠. 그러나 만약 소문대로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특정 기업이 차주라던가 특정 기업을 너무 좋아해서 그 기업을 비판하는 대상한테 반박을 해야 해요. 뭐 앞에서 소개한 댓글 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댓글을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쓴 댓글을 쭉 보면서 내가 댓글에서 주장한 글의 내용이 진부하지는 않은지요? 대부분이 진부합니다. 액티언이든 그랑콜리오스든 현대기아차든 특정 차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현대차 알바네, KGM 알바네, 르노 계약했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 내용이나 상대 댓글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는 사람,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입만 살았네 부터 시작해서 돈 못 받아서 저런다 이런 한심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진부한 거 너무 싫어하는데요.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라던가 그 비판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요. 저희 스포일러를 한정한다면 일부 댓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랑 콜리오스라는 차 자체가 나쁘다고 한 적 없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거고 뭐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오히려 설명하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죠. 부산 모빌리티쇼 개최 전에 르노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차가 그랑 콜리오스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 사태가 벌어진 뒤로는 차를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많은 기대와 관심도 받았으면서 그걸 한순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는 임원들에 대해 비판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시승기가 올라오면 좋은 이야기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했었죠. 차 자체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대신 지금까지 공개된 사전 예약 대수와 본 계약 대수 데이터 이걸 자신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르노코리아와 월 생산량이 3,000대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런 얘기를 해오던 채널이고 이런 채널에 와서 차 리뷰나 하라고 하는 건 음악 방송 채널에 가서 왜 다큐를 안 찍냐고 항의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차 리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원래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르노코리아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아마 다른 채널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번에 시승 행사를 가면서 광고비 받은 분들 없고요. 야, 차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모터쇼 당일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뭐냐고 그 뒤로 사과나 제대로 하든지 지금까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잘 만들어 놓은 차가 아깝지도 않냐?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걸 영상에서 수차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건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사고는 회사가 쳐놓고 이 회사 차가 어떻다는 걸 전해주기만 해도 인플루언서들은 돈 받은 게 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르노코리아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차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차는 괜찮은데 왜 자꾸 논란을 끄집어내냐?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까지 차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거라고 스스로 말하는 꼴인 겁니다. 제발 구분 좀 제대로 하고 반박을 하든 하라는 겁니다. 마케팅이 제 역할을 못한 겁니다. 하도 뇌피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길래 마케팅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은 사전적 정의로는 개인이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환을 창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의 생산, 가격, 프로모션, 유통 전략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마케팅 학회에서 내린 정의고요. 흔히 말하는 니즈라는 건 고객에게 제공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치라는 건 기본적인 결핍 상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고객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욕구를 말합니다. 마케팅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게 SWOT 분석입니다.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를 뜻하고요. SO 전략은 우선 수행 과제, WO 전략은 우선 보완 과제, TS 전략은 리스크 해결 과제, TW 전략은 장기 보완 과제를 말합니다. 르노코리아로 따지면 우선 수행 과제는 그랑 콜리오스가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선 보완 과제는 가격이나 상품성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리스크 해결 과제는 최근 일어난 사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 장기 보완 과제는 이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중국차라는 인식을 깨는 게 되는 거겠죠. 르노코리아는 마케팅 이론으로 따지면 리스크 해결 과제와 장기 보완 과제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거고요. 그에 따라 우선 수행 과제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명 차에 대한 기대치는 이전에도 높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비판을 받던 이유는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비상식적인 댓글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걸 지적하는 걸 보니 지난번 영상에서 한 말이 진짜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화가 났나? 사람이 원래 못하는 걸 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화를 내기 마련이잖아요. 르노코리아한테 상시적인 사과와 조치를 기대하는 게 차주들이나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리한 요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 르노코리아는 충분히 그런 상식적인 사과와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판매량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들한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구매한 차가 욕을 먹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당연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구매한 차인데 왜 내가 구매한 차의 브랜드한테 나라와 사회와 자동차 시장을 위해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건지 이걸 부당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것 중 하나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차는 흉기차다, 내 주변 정상인들은 KJ 안 탄다 이러면서 막 까내립니다. 아니 르노코리아 차는 성역인가요? 르노차 타는 차주들은 죄다 성역입니까? 잘못된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고 상대 기업 알바라고 하면서 자신들에 대해 누가 비판을 하면 왜 그렇게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화가 나서 안달인 거죠. 이게 진짜 소문대로 댓글 부대인지 아니면 르노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안타까워서 차는 괜찮은데 왜 그러냐, 회사가 차만 팔면 되지 왜 그러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3의 다른 기업 관련자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체가 뭐가 됐든 이런 식의 사고와 발언은 르노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뭐 부산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던데 진짜 부산 시민들이 생각한다면 더 신중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비판을 하기 때문에 부산 지역 경제나 르노코리아 직원분들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회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대처가 계속 늦어지고 사장은 회사에 그런 이슈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게 지역 경제와 직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순서 파악은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르노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막론하고 대부분은 소개해드린 댓글들처럼 극단적으로 사과하거나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댓글로 상대를 다른 브랜드 알바라고 몰아가고 이러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르노코리아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고 여론도 갈라지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몇 개 댓글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댓글 몇 개가 여론을 만듭니다. 첫 댓글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